코반 700S 차량은 알코사의 엑셀과 커플러, 관성 브레이크가 포함된 앞에 오버런 디바이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알코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트레일러나 카라반에 제일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내구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채택하고 있는 차축 엑셀 같은 경우에는 1톤 하중의 엑셀이고, 1톤 하중이라고 하면 그 엑셀 차축의 전체적인 무게가 1톤을 버틸 수 있는 그런 차축 엑셀입니다. 자동차의 견인 장치, 견인볼이 들어가면서 체결이 되는 부분이고, 플러스 쪽으로 가게 되고 중간 구분선 앞쪽으로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커플러든 견인볼이든 마모가 진행돼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거니까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인볼과 차량이 연결이 되었을 때 녹색 버튼이 위로 올라오고 표시자가 플러스 쪽에 정상적으로 체결이 되어 있고 손잡이가 내려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관성 브레이크의 기능인데 이 실린더 부분이 줄어듭니다. 안쪽에 실린더가 들어가 있고, 줄어드는 만큼 엑셀에 브레이크 로드를 당겨서 브레이크가 작동하게 되는 그런 실린더 구간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타이어를 교체를 하거나 정비를 하실 때에도 일반 타이어점 가서 쉽게 정비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하시면서 휠볼트 부분은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휠볼트의 풀림 상태, 조임 상태랑 공기압은 체크를 하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LED 등화장치 같은 경우에는 보조 제동등, 그리고 뒤에 있는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 시인성이 더 좋게끔 밝은 LED 제품으로 되어 있고, 일반 시중 제품보다 좀 더 내구성이 좋은 것을 채택을 해서 야간에 운행하실 때도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채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운행하실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중심을 적재하면 뒤쪽으로 해서 트레일러가 뒤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저희가 설계를 해놨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짐을 넣고 차량이랑 견인하실 때 이 견인볼 앞쪽에 견인볼이 있다고 하면 커플러가 잡아서 누르는 힘이 어느 정도 한 90kg 정도 있는 게 안전한 상태인데, 만약에 앞쪽에만 너무 무거운 것을 많이 실으셨다 하면 차량을 누르는 힘이 너무 크거나 차량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짐을 실었을 때 바퀴 중심으로 5대5 기준을 잡아 주시면 그거 눌러서 생기는 결착력도 강해지면서 차량의 부담도 없으면서 트레일러가 충분히 이제 무게를 잘 배분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바퀴 중심으로 5대5 혹은 앞쪽에 옵션이 많이 달려서 앞쪽이 무겁다 하면 뒤쪽을 약간 더 무게를 두어서 적재를 해주시면은 트레일러를 더 안정적으로 사용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반 캠핑카의 김영호 이사입니다. 코반 700S 첫 번째 매뉴얼 잘 보셨죠? 두 번째에서는 첫 번째에서 설명드리지 못한 내용들을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웃트리거 사용법, 그리고 트레일러랑 내 차랑 연결하는 법, 그리고 해제하는 법, 도로 운행 시에 주의할 점, 이렇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두 번째 매뉴얼을 통해서 내용을 숙지하시고 트레일러 운행함에 있어서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아웃트리거는 두 개 한 세트로 장착을 하실 수 있고, 뒤쪽만 2개 혹은 앞뒤 포함해서 코너 4군데를 다 장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웃트리거를 장착하시는 이유는 위에 루프탑 텐트를 장착하고 사람이 올라갈 경우에 트레일러가 엑셀 축으로 다 무게를 받는 게 아니고, 각 아웃트리거를 통해서 위의 무게를 전체적으로 분산하면서 바닥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탑 텐트를 안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뭐 뒤에만 한다거나 부분적으로 내 상황에 맞게 설치하신다고 하면 무게 분산을 통해서 트레일러 엑셀이 받는 스트레스는 좀 더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웃트리거 사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아웃트리거는 알코사의 아웃트리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빨간색 핸들이 있고, 돌리는 부분, 그리고 막대 부분, 다리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하실 때 이 빨간색 손잡이를 앞쪽으로 당겨 주시면 아래로 이 기둥 부분이 내려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내려주셔도 되지만 45도로 약간 틀어서 내려주신다고 하면 더 안정적으로 바닥을 지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위치를 잡아놔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아웃트리거 돌리는 핸들을 이용해서 이 손잡이 안쪽에 있는 육각 볼트 머리를 돌려주시면 되는데, 치수는 19mm입니다. 그래서 전동 임팩이나 다른 공구를 활용하신다고 하면 19mm 전동 임팩 복스 R을 사용하시면 되고, 저희가 드리는 수동 핸들 같은 경우에도 보관하시면서, 전동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다 다를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드리는 핸들 보관하시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들어가는 이 볼트 머리 부분에
해당 부분을 끼워주고 아래로 쭉 내리시면 이 기둥 중에 겉에 기둥에서 안쪽 기둥이 밀려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으로 쭉 회전해서 돌리시면 안쪽 기둥이 나오면서 땅바닥을, 프레임에 연결되어 있는 아웃트리거가 땅바닥을 지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앞뒤로 4개 다 설치하신다고 하면 트레일러가 한쪽으로 기울거나 무게를 한쪽으로 받는 것을 이제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운행하실 때는 반드시 접어주셔야 되고, 접어주실 때는 지금 설명드린 것과 반대로 역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해당 핸들을 아웃트리거 볼트 쪽에 고정을 끼워 넣으신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시면 아웃트리거 겉에 기둥에서 안쪽 기둥이 쭉 들어갑니다. 어느 정도 넣으신 다음에 약간 이 바닥판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넣으신 다음에 핸들을 앞으로 당겨서 안쪽으로 바닥판 위치를 아래로 가게끔 해주신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볼트 머리를 조여주시면 바닥판이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행하실 때 이 바닥판이 흔들려서 소리가 나는 것도 방지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 차량과 트레일러를 견인하는, 서로 커플러를 결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트레일러와 결착이 되려면 견인볼 사이즈는 50mm, 바닥에서 견인볼 상단까지는 46cm 정도, 그리고 전기는 유럽식 7핀이나 13핀, 고객님께서 이제 주문하실 때 요청하신 유럽식 7핀이나 13핀에 맞춰서 차량이 제작되어 있을 테니까 활용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핀이 맞지 않는다 하면 변환 젠더를 통해서 또 연결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견인하기 전에 트레일러를 보시면 핸들, 커플러 쪽에 있는 핸들이 올라가 있을 거고, 제키휠 혹은 랜딩 기어가 바닥을 받치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채워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의 버튼을 누르고 대각선 앞으로 내려주면 트레일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 상태에서 핸들을 잡고 내 차량 뒤쪽으로 끌고 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견인볼 위로 커플러를 결착을 해야 되는데 높이가 낮다면 제키 휠에 핸들을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줍니다. 그러면 견인볼보다 커플러가 위로 위치하게 되고, 견인볼 위로, 이 동그란 부분이 견인볼 위로 위치할 수 있게끔 적당히 맞춰 주신 다음에 제키휠 혹은 제키휠 핸들을 다시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앞부분이 내려가게 됩니다. 쭉 내려서 지금 보신 것처럼 견인볼의 커플러 부분이 탈칵 채워지면 서로 연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앞에 녹색 부분이 올라올 거고, 위로 올라가 있던 핸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탈칵 하는 소리가 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표시자가 가운데를 기준으로 플러스 부분에 있으면 정상인 상태를 나타내는 거고, 마이너스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체결 이상이나 견인볼이 마모가 심한 상태니까 교체를 해주거나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견인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사이드 브레이크가 풀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 커넥터가 차량이랑 연결이 돼야 합니다. 13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이렇게 순놈의 핀이 나와 있고, 이 헤드 부분이 90도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아래쪽에 있는 볼록 올라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옆에 판이 90도 방향으로 있게끔 위치를 시켜주시고, 위치를 맞춰서 끼운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90도 돌려주시면 이 동그란 판과 전기 커버, 원래 차량에 있던 전기 소켓의 커버가 딱 맞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13핀을 연결하는 방식이고, 7핀 같은 경우에는 그 홈과 나와 있는 볼록한 부분을 맞춰서 그냥 밀어 넣어 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차량 견인장치 주변에 이 고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 해당 부분을 찾아서 비너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출발하시려면 제키 휠을 위쪽으로 올려 주셔야 하는데, 이 겉에 통과 밀려 나오거나 들어가는 안쪽 통이 있습니다. 여기에 U자 홈으로 파진 부분에 이 바퀴에
바퀴랑 연결된 지지대 부분을 밀어 넣어서 고정시켜 줍니다. 바퀴를 살짝 잡고 위쪽 핸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면 이 겉에 통에서 안에 통이 밀려 들어가면서 내가 원하는 요 U자 홈으로 해당 부분을 밀어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키 휠 클램프를 풀어서 바짝 위로 올려주신 다음에 차량이 운행할 때 흔들려서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이 핸들도 조여주고 위에 핸들도 조여주면 이 상태라고 하면 이제 운행하실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커플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확인해 주시고 전기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 안전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 사이드 브레이크가 내려가 있는지, 제키 휠이 상단으로 정확하게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시고 운행을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과 트레일러를 분리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평지에 주차를 하신 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안전 케이블을 분리해 줍니다. 분리하고 그리고 전기 커넥터도 역순으로 13핀일 경우에는 위쪽 헤드를 올린 상태에서 90도를 돌려주면서 뒤로 당겨주면 분리가 됩니다. 분리해서 거치더에 끼워주시고 제키 휠을 내려야 되는데 제키 휠을 내리는 방법이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키 휠 클램프, 제키 휠 핸들 그리고 바퀴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분을 내리실 때 우선 클램프를 풀어주셔야 되는데 풀은 다음에 아래쪽으로 완전히 붙여서 내린 다음에 돌리시면 안 되고 이 겉에 통에 지금 현재 바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한 손가락 3개 정도 될 정도만 두세 개 정도 될 정도로 내려주신 다음에 클램프를 다시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한 후에 제키를 위쪽에 있는 핸들을 풀어서 이 U자 홈에 이 해당 바퀴랑 연결된 부분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 이 바퀴가 아래로 내려가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회전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주차하실 때는 해당 바퀴가 트레일러 안쪽으로 위치하게끔 바닥에 닿이는 정도까지만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는 앞에 있는 커플러에 손잡이에 있는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위로 올려주신 상태로 유지하면서 제키 휠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커플러에서 커플러 헤드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분리가 된 상태로 차량이랑 이격시켜 주신 다음에 다시 제키 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수평을 맞춰 주시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트레일러나 카라반을 견인하면서 도로를 달리실 때 주의하실 사항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 차량, 내가 운전하는 승용차나 승합차 같은 경우에 도로를 주행하실 때 1, 2, 3차로가 있다면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셔도 되지만 뒤에 카라반이나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있다면 1차로 주행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차량이 합쳐져서 하나의 4종 차량으로 되기 때문에 1차로 주행이 되지 않고 차량 속도 같은 경우에도 원래 도로 평균 속도가 100km다 하면은 그 키로수의 80%에 해당하는 80km로 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100km 최고 제한 속도가 있다면 80km, 110km 최고 제한 속도가 되어 있다면 90km로 운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한 속도와 차선 유의해서 운영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납부를 할 때 두 차량이 합쳐져서 4종 차량 요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로 진입하거나 진출하는 것은 제한될 수 있으니까 수동으로 티켓을 끊고 티켓과 함께 납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레일러를 견인한 상태에서 앞으로 전진할 때는 서로 간의 차량끼리 부딪힐 경우는 없겠지만 후진을 하실 경우에는 과도하게 꺾인 상태에서 계속 후진을 하신다면 내 차량 뒷부분과 트레일러나 카라반이 부딪힐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턴을 하실 때 유턴 차선은 3개 차선이 확보가 되어 있는 차선이 유턴 차선입니다. 한 번에 돌아나가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거나
핸들 각도를 크게 꺾지 못했을 때는 내 차량만 있을 경우에는 후진을 잠깐 했다가 갈 수도 있겠지만 카라반이나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시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서 유턴을 하실 경우에는 3개 차선이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핸들을 꺾어서 한 번에 견인된 상태에서 돌아 나가실 수 있게끔 운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반 700S 검사는 최초는 4년, 그 다음부터는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검사를 들어가실 때는 내부에 있는 짐을 빼놓고 가시는 게 원칙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반 700S 매뉴얼을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전시장에서 진행되는 출고 교육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사항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